일본과 노르웨이 모두 폭영을 지속하고 있지만 비판의 정도는 다릅니다. 일본은 1988년 상업폭영이 금지된 이후에도 과학적 조사라는 명목으로 남극해에서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주요 이유로 첫째, 과학적 가치에 대한 의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폭영을 통해 고래 개체수와 생태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얻는 정보는 제한적이며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포획된 고래의 대부분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식용으로 판매되는 것을 보면 과학적 조사의 진위성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둘째, 멸종위기종 포획입니다. 일본이 포획하는 밍크 고래는 국제자연보호연맹 적색 목록에서 근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과학적 조사라도 멸종위기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국제법 위반입니다. 일본은 1982년 국제폭영위원회에서 제정된 폭영금지 협약에 서명했지만 과학적 조사라는 예외 규정을 악용해 폭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국제폭영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조사 폭영 활동이 협약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2018년 국제폭영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넷째, 동물학대 논란입니다. 폭영은 고래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잔인한 행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인 창을 사용해 고래를 죽이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됩니다. 반면 노르웨이의 폭영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노르웨이 또한 국제폭영위원회 금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로서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다르게 노르웨이의 폭영은 상업폭영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비교적 덜한 비판을 받습니다. 첫째, 투명한 절차입니다. 노르웨이는 포획량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포획 방식도 비교적 인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폭영 관련 법규와 규제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폭영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개체관리입니다. 노르웨이는 포획 대상 종의 개체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폭영위원회 회원국은 아니지만 위원회와 협력해 고래 개체수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적 배경입니다. 노르웨이 폭영은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전통 문화이며 지역사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폭영 문화를 보존하고 폭영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만큼 강한 비판은 받지 않지만 여전히 폭영 반대 국가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노르웨이산 고래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과 노르웨이의 폭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